여러분, 한번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하루 종일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잠깐 휴대폰을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누가 봐도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는 하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새벽 2시나 3시쯤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집니다.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은 오지 않고 심장은 조금 빨리 뛰는 것 같고 머릿속은 괜히 복잡합니다. 결국 다음날은 더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신경 쓰는데 유독 뱃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사실 이 모든 건강한 습관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르티솔을 단순히 스트레스 호르몬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졌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입니다. 우리 몸이 계속해서 낮은 강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머물게 되면 의지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지방이 잘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은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들어온 에너지를 태우기보다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관리해도 복부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이 무너집니다. 원래 코르티솔은 밤이 되면 점점 낮아졌다가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다시 천천히 올라가면서 우리가 잠에서 깨게 되는데요. 그런데 낮 동안 코르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새벽 2시에서 3시쯤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야 할 코르티솔이 갑자기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마치 몸속에 알림이 울린 것처럼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자꾸 잠이 깨는 이유와 코르티솔 리듬을 바로잡아 숙면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코르티솔을 낮추는 방법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직접 실천해 왔습니다. 운동 시간도 바꿔봤고요. 명상도 해보고 수면 환경도 바꿔보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를 크게 느꼈고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커피보다 먼저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먹은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난 뒤 약 30분에서 45분 동안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소보다 약 50%에서 75% 정도 증가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다 라고 스스로를 깨우는 자연 알람인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커피를 마신다는 겁니다. 카페인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서 이미 올라가 있는 코르티솔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에너지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코르티솔이 한 번 더 크게 상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코르티솔은 하루의 리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정 무렵 가장 낮아져야 할 코르티솔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반응하면 잠에서 깨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단백질을 먼저 먹으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아침에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만 마시면 혈당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이를 다시 올리기 위해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즉 아침부터 코르티솔을 또 한 번 올리게 되는 셈이죠. 반대로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몸도 불필요하게 코르티솔을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약 3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은 고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한 사람들보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었고 집중력도 더 좋았습니다. 또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단백 아침 식사가 식욕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침 식사는 단순히 칼로리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의 혈당과 식욕 그리고 호르몬의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아침에 거르거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 날이 많았는데요. 아침에 계란과 소고기처럼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먹기 시작하면서 오전에 졸리는 일이 줄었고 점심 전까지도 배고픔이 훨씬 덜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계란과 소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하고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먼저 단백질과 지방을 드시고 그 다음에 커피를 드셔보세요. 아니면 커피에 버터나 기버터 또는 MCT 오일 같이 지방과 함께 마시면 더 좋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하루의 코르티솔 리듬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아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보며 가볍게 걷거나 운동하는 것도 생체 리듬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저녁에는 휴대폰이나 밝은 조명을 줄이고 블루라이트 노출을 최소화하면 수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저녁이면 이렇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눈이 편안하고 숙면을 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꺼번에 실천하시기 어렵다면 저는 가장 먼저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그날 밤 숙면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에서 깨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최소 2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보아였습니다.